그러면은 예. 이 불법 선거 캠프를 돌렸단 말이죠. 그렇죠. 문재인의 수행비서가 예. 물론 다이렉트로 했지만 그건 문재인한테 또 보고를 하고 예. 불법 선거 캠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예. 보고까지 했고 문재인은 후적했겠죠. 예. 잘하고 있네. 예. 걔 눈 표정 딱 스타일 나오잖아. 불법 선거 그렇죠. 캠프 돌린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불법 선거 캠프에서 이제 뭐 공직선거법으로 지났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 지금 한겨레에 지금 나온 이야기로는 네. 경찰에서 매크로 돌린 팀이 5에서 네. 6개 팀이 있다. 네. 그것도 네이버에서 제공해준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 그럼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도 좀 축소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매크로 돌린 팀만 수십 개 팀이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엄청납니다. 이건 19대 대선 자체가 무효예요. 이 여론 조작에 의한 대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여론 조작을 해서 선거를 치른 거란 말이죠. 그럼요. 이거는 완벽한 불법 선거 운동이죠. 예. 선거법에도 위반이 되지만 저는 이제 국민들이 이거를 심각하게 각종 범죄 혐의가 다 나올 거예요. 선거법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정말 많은 죄목이 나올 거라. 이게 지금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문꿀 오소리단이겠죠. 이것도 이제 니들은 끝났어요. 뭐냐면 문꿀 오소리단이 이 불법 선거 조직에 이 화수분 역할을 한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지들 하는 짓거리가 불법인 줄도 모르고 이제 한 건데 일례로 지금 이제 국정원 문재인이가 이거 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소름 끼치는 게 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라고 해서 국정원장들을 다 구속시켰어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실체도 없어요. 뭐 군 사이버 기무사를 동원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재판 중이에요. 근데 지는 명백히 이렇게 팀을 가동을 시켜가지고 대놓고 선거 기간 동안 민심 및 여론을 대한민국 메이저 포탈을 동원해가지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조작해가지고 지가 당선이 된 거란 말이죠. 선거 기간 동안이 아니라 예, 예. 지금 여기 더 짚어봐야 될 때 네네. 탄핵 때 네. 탄핵 기간 때 여론 조작했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돼요. 탄핵 여론 조성할 때 그것도 그렇고요. 네. 지금 이제 이 팀들이 이번 대선에만 활동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온 8년 됐죠. 그래서. 예, 8년 동안 저는 이들의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이 애들이 벌이가 없어요. 그 5층짜리 건물에 3층을 지들이 썼다고요. 네. 그리고 뭐 주민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출판사라고 하는데 책을 한 권도 안 냈는데 자금이 몇천 명을 운영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렇죠. 자금줄을 추적해야 돼요. 자금줄 100% 들어가야 되고. 예, 이거 검찰이요. 이거 만약에 검찰 이거 자금줄이라든가 만약 지금 문재인 이거 정권의 눈치 보고 이건 진짜 100% 죽어요. 암호화된 문서 보고서를 했잖아요. 왜 암호화 시키냐고. 그러니까요. 암호화 비밀번호 서로가 알 때만 저렇게 열어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뭐야? 사전 공모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특검을 통해 가지고 특검도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당시 특검처럼 문재인 편은 여당은 추천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예, 아예 민주당은 야당에서 범죄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주댕이 딱 다물고 있으세요. 추미애 설치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렇지. 지금 나와서 있으면 사과해야지. 그렇죠. 해야지. 예, 주댕이를 딱 닫고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야권에서 추천하고 시민단체, 그것도 좌파들 필요 없어요. 우파 시민단체도 추천하는 특검팀으로 구성하되 성역 없는 수사를 해라 이거죠.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금줄, 연관된 정치인, 그리고 그 디지털 포렌식입니까? 진짜. 그걸로 싹 털어버려야지 않겠습니까? 이거 저는 거의 이 사건이 좌익의 실체와 국가의 뿌리 깊이 박혀있는 거짓말로 이제까지 인생을 산 집단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단장님. 선거뿐만 아니라 예. 선거 끝나고도 여론조작질했고 선거 전에도 여론조작질. 맞습니다. 탄핵이 될 때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게 포털이었단 말이죠. 네. 포털의 여론조작, 댓글조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민심들이 돌았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거짓말로 했다. 가짜, 조작을 해서
국민들 민심을 돌렸다. 이건 국민들을 완전히 개돼지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이거 완전 정치 사기극입니다. 네, 완전 사기극이에요. 그 사기극이 몇 년 동안 진행해왔. 네, 지금 큰일입니다. 저는 이거 아직도 문재인 패거리들과 지금 청와대 패거리들이 벌이고 있는 사기쇼를 뭐 별것 아니다, 이 정도 와가지고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좀 불쌍하게 생각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에요. 그러면 단장님이 지금 네이버에서도 왜 지속적으로 이런 사기극이 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가요? 네이버가. 아니요. 저는 지금 이 일 터지면서 네. 특히 그 5, 6개 팀, 매크로 5, 6개 팀이 돌아갔다는 말 듣고 완전히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 매크로 5, 6개 팀이냐면은 제가 네이버 뉴스 편집자문위원 돼서 네. 회의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작질을 하고 있으니 네이버에서 좀 이 분석을 하고 감시를 하고 여기 좀 조작이 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네. 오픈도 시키고 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네이버 측에서는 뭐라 했냐. 우리 매크로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어막이 철저하다. 아하. 그렇게 자랑질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매크로 5, 6개 팀이 돌아가면서 이미 네이버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었는데 네이버 측은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우리 거 방어력이 워낙 좋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이게 드러난 거예요. 내부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내부자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네이버 운영진들은 네. 우리는 공정하게 직원 교육 시켰다. 예. 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왜 네이버 측 직원들이 윤영찬 부사장이 있었잖아요. 예. 윤영찬 부사장이 네이버의 부사장이 예. 선거 때 그 문재인 캠프에 SNS 홍보본부장으로인가 갔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홍보수석이요. 잠시만요. 요거 중요합니다. 또 요거 짚어드려야 되잖아요. 예. 윤영찬. 네. 지금 윤영찬이 청와대의 홍보수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국민 사기 선거판은 당시에 이 사람이 뭐였죠? 홍보부장이었나요? 홍보본부장이었나요? 무엇이었어요? 그러면 이 김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잘라 그러면 이제 이게 어려울 것이 소스가 필요합니다. 소스. 그러니까 네이버만의 방화벽이나 프로그램을 뚫어낼 수 있는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V3, 안랩도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내부자, 그것도 고유직이어야 되겠죠. 내부자가 도움이 없이는 이런 허접한 애들이 이거를 할 수 있기는 요연하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얘네들이 지금 오늘 이번에 잡힌 애들 예. 그 실력이 매크로 프로그램 사다가 했다고는 하지만은 예. 실력이 되냐고. 소스 없이는 안 돼요. 그러려 그러면 네이버가 그래도 대한민국 대빵 기업인데 네이버가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이버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 예. 공격을 받아왔어요. 네이버는 지금까지 계속 많은 공격들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북계 사이버의 해킹과 중국 짱깨들의 해킹에 위협에 실시간으로 하고 그걸 막아내고 있어요. 마케팅 업체들, 그러니까요. 홍보 마케팅 업체들한테 많은 공격들을 받고 있고 네이버는 네. 그걸 방어를 해왔어요. 예. 그런데 왜 매크로 시스템에 뚫렸냔 말이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윤영찬 쪽, 네. 윤영찬이 거기 가면서 네이버 부사장 출신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이버 직원들 몇몇 회유 못 하겠냐고. 맞아요. 엔지니어들. 예. 특히 저도 지금 그 우파 진영의 홈피를 만들어 보려고 저기 화력 집중하는 걸 만들려고 하는데 네. 우파 진영의 엔지니어가 별로 없어요. 엔지니어들 출신 중에 좌파 성향이 굉장히 많아.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파가 돈이 없잖아요. 돈도 없는. 예,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엔지니어들을 윤영찬이가 이렇게 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네이버 경영진이 모른다 하더라도 예.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홍보수석 자리가 만만한 자리가 그게 또 얼마나 아니에요. 빵빵한 그거요. 정말 개꿀보직입니다. 사실. 근데 그거를 줄라 그러면 농공행상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공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 느닷없는 네이버 부사장이 뭐 하지도 않았는데 홍보수석 자리를 준다?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네이버 이혜진 회장? 예. 한성숙 사장은 대국민 사과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네이버 존망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 이거 뭐 안 그래도 국민 신뢰도 거의 다음급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이거 확실한 선 안 그으면 네이버 저는 박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방어력이 굉장히 좋다고 자유 뭐 4개 정당에서 추천된 뉴스 편집 자문 회의에서 방어력 좋다고 그렇게 자랑질했는데 지금 보니까 매크로 팀에 다 뚫렸단 말이죠. 그것도 일반인한테. 그렇죠. 아, 그러네요, 단장님. 그러면 이거 개쪽이에요. 예, 이거 누가 네이버를 믿고 광고를 줄 것이며 누가 네이버를 믿고 개인정보를 맡길 것이며 이런 일반인들한테도 보안이 뚫려버리는 이런 허접한 회사를 누가 맡고 마케팅을 네이버에다가 못 맡기겠네요. 그것보다도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 할 자격이 없습니다. 뉴스 서비스 지금 매크로한테 뚫렸으면 뉴스 서비스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 미방위 국회의원님들께서는 한성숙 사장, 이혜진 사장, 회장 당장 불러다가 매크로 시스템이 왜 뚫렸는지에 대해서 예. 이거 기술적으로 보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윤 부사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면 윤 부사장 개인의 일탈이라면 이건 회사를 어떻게 할 수 이 없잖아요. 특검에서 반드시 이 부분 기술적인 부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일부러 나왔던 이유가 네, 맞습니다. 지금 시스템에서 원초적인 책임은 물론 욕심을 내는 도둑놈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도둑질할 물건이 있으니까 도둑질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국민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싶으니까. 방법이 뭐냐면 네이버 시스템을 뚫어버리면 되거든. 네. 근데 네이버 시스템 지금까지 자랑질을 해왔어요. 예, 예. 뚫리지 않는다. 근데 네이버의 원초적인 부분들이 문제점이 많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가짜 계정을 많이 만들어내는 시스템이거든요. 예. 지금 작년 11월 달 기사에 보게 되면은 3명이서 대법원 130개 계정을 가지고 7만 개 계정 만들어 가지고 예. 83개 업체 팔아먹었어요. 예, 예. 지금 이번에 매크로로 잡힌 애들이 614개를 썼거든요. 예. 그러면 7만 개 만들어 가지고 계정이 지금 팔렸는데 그 계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전례 많습니다. 네. 돈을 주고 사죠. 2,000원, 5,000원 주고 예, 샀잖아요. 네이버 계정이 뭐 카페에서 이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돈을 주고 사요. 그럼 프로그램에다 그거 심어서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뚫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예. 것은.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이게 단순히 뭐 개인의 윤부사장이 됐건 누가 됐건 개인의 일탈로 내부자가 그렇게 하면 회사가 또 고위직이고 하면 회사가 어떻게 그걸 이제 책임의 소재를 따져봤을 때 이 인력 관리를 못한 죄에서는 뭐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어떤 개인이 정치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내부 정보를 소스를 외부에 유출시킨 것 같으면 뭐 회사는 일정 부분 책임은 있겠지만 대부분 그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고 단순히 윤 부사장이나 아니면 누구 특정 개인이 외부에 소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네이버의 방어 시스템이나 이 방어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면 네이버는 더 이상 포탈로서의 어떤 효용 가치는 없어지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문 닫아야 됩니다. 이거 뭐 테러가 없네요. 특검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이거 반드시 네이버 사장과 회장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해먹으려고 그러면. 그렇죠. 이거 뭐 심각하네요. 또 하나가 지금 제가 네이버의 가짜 계정 부분을 문제 삼다가 네네. 다른 핑계로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회의를 못 네네.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은 네. 네이버 계정을 무한대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라는 예. 기사가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이버 계정 만들 때 핸드폰 인증이거든요. 예. 근데 해외 사이트에 가상 번호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있대요. 그걸 직접 시연을 했대요, 기자가. 네네네. 그래서 5개 계정을 만들어 보고 네이버 계정을 만들어서 해봤더니 28위까지 올라갔다 이거죠. 뭐 그냥 장난칠 수 쉽게 있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실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가짜 계정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지금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자꾸 네이버 측에다 주장을 했던 게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인데 예. 한 사람이 한 개 계정만 써야 돼요. 그럼요. 한 사람이 여러 개 계정 쓰면은 페널티 먹고 처벌받는 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포털 규제법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민주당 쪽에서 사실은 많이 막아왔었어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이 포털이 왜 뉴스 기능을 제공하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러면 뉴스만을 제공하려고 그러면 댓글 따위가 없어야 돼요. 네. 댓글창을 왜 만들어놨냐고요. 저는 그 저희 자체가 우스워요. 그게 지금 국민들을 제가 네이버 측에다 자꾸 말했던 게 네이버의 순위제도를 폐지시켜야 실시간 된다. 검색 순위. 그러니까 예. 실시간 검색을 하든지 댓글의 순위제도를 폐지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네. 이것이 국민들을 이간질 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국민들을 순위 경쟁에 내모는 거예요. 네이버는 이렇게 발짱 끼고 아하하 트래픽 일어나니까 좋구나. 네. 사람들 많이 들어와서 공감대 하니까 좋구나. 네. 하지만은 거기에 달려드는 피멍드는 국민들의 가슴에 대해서는 네이버 측에서 기업의 윤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계정 제도, 한 사람이 여러 개 계정을 돌리는 제도와 순위 제도 자체를 폐지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네. 네이버는 전혀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단순히 그걸 이익으로만 단장님하고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 부분이, 물론 이제 단장님도 저하고 이면적으로 다 같을 거예요. 저는 단순히 이게 네이버가 기업 이익에만 몰두해서 이직거리를 한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이제까지 정황상. 저는 이게 모종의 윤 부사장이나 이런 정치에 미쳐버린 혹은 이념에 미쳐버린 인간들이 좋은 다소 건전했던 기업을 이런 식으로 패망의 길로 인도한 건 아닌가. 그런 면도 있어요. 예,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이게 이번 특검을 통해서 이런 포탈의 순기능만을 구글처럼 그런 식으로 검색 기능과 네. 추천 기능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용자 위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대한민국 네이버 다음 포털은 포털답지 못해요. 검색 기능은 세계에서 제일 떨어지면서도 오히려 언론인 자격도 안 되는 것들이 언론을 표방하고 있고 민심을 갈등시키고 있고 국가를 분란하는데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게 이 대한민국 포탈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이버의 시스템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네. 그 시스템을 외부의 여론 조작 세력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네이버가 판을 깔아놨다는 거예요. 그게 고의 같아요, 저는. 그래요. 예. 저는 이게 청와대하고 나름대로 교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이거는 뭐 이게 억울하면 네이버 회장은 결단을 해야 돼요. 뉴스 기능을 삭제를 하든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뉴스에 댓글창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순위제도로. 예, 순위 제도도 없애고. 이거 뭐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뭐 논란의 여지를 이제까지 네이버는 키워오면서 근 10년간 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 부분에 대한 폐지 제도를 제가 많이 없애자고 했는데 네.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어떤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댓글 영역을 달아놨지만은 네. 이것이 국민적 갈등 소모적인 거에 더 크다면은 네. 폐지시키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김경수 같은 경우는 당시에 노무현이란다. 이제 헷갈리네요. 문재인 캠프에. 거시기 노무현 때도 했어요. 예, 마지막 노무현 때도, 이게 다 노빠 출신들이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인간들이 성장을 시킨 거죠. 근데 이 드루킹에 대해서 지는 뭐 도와주러 온 사람일 뿐이다. 지가 지시 안 했다는 거죠. 꼬리 자르기 같아요. 뭐 정치도 10만원 받았다는데 500만원 이빠이 받았더라고요. 500만 원 넣어줬네. 예. 김경수한테 뇌물 준 거네. 뇌물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정치 후원금이 맥시멈이 500만 원이에요. 느낌상 뇌물 같은데.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이 김경수 측의 최대 금액을 여러 번에 걸쳐서 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사는 뭐냐? 김경수와 드루킹이 그냥 뭐 정치 후원자와 정치인의 사이는 아니었다는 거죠. 같이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던 엄청 밀접했다는 소리. 팀원들이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지금 김경수가 계속 실시간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다 까여요. 다 까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500만 원 입금된 것들. 이제 나오는 것 중에 댓글 조작팀 아까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거보다 훨씬 많다. 지금 경찰이 지금 파악을 해본 결과가 40-50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성향상 파악해본 거 보니까 저는 진짜 좀 참담하기도 했습니다. 보수 우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른다니까 이런 걸 몰라요. 얘들은 김어준이 미친놈이 지들이 이런 짓거리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쪽 진영도 이렇게 살 줄 알고 찔러보다가 이거 대받고 된 건데 지금 파악된 인원들은 전부 다 이거 빨갱이 띄우기 단체들이더라. 그렇죠. 예.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네이버 이거에 대해서 김상진 단장님 오래전부터 투쟁하셨잖아요. 조금 네이버 바로 세우기 언제부터 네. 했나요? 그때 이제 제가 그 탄핵 국면 넘어갈 때 네. 그 네이버의 여론 조작이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뜨는 거죠. 기사 편집 배열 가짜 뉴스, 특히 네. 가짜 뉴스 부분에 대해서 네네네네. 많이 분노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작년 3월 2일부터 네. 50일간 거기서 차량 노숙하면서 네. 정치 중립을 지켜라, 네. 가짜 뉴스 폐지시켜라. 네. 그것도 못하겠으면 뉴스 서비스 중단해라. 네. 여러 가지 구호를 가지고 했었는데 네. 묵묵부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 진행하면서 이 새끼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예. 얘네들을 선거법으로 조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캠프에 들어가서 네이버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여러 가지 문제점, 조작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캡처를 해가지고 선관위에다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했고, 네. 그 고발했더니 나중에 김진태 의원님이 많이 갖다 쓰셨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됐고, 그 자료들을 이제 공보실이나 이런 데다 좀 줘드렸더니, 저보고 이제 네이버 뉴스 편집 자문위원 한번 해보라 해서 그때 이제 회의 들어가면서 네. 네이버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게 됐고, 또 저희들도 많이 실험을 해봤었어요. 예. 그래서 막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원래 네이버에 트위터, 페이스북 가지고도 예. 이 공감 표시를 할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알다시피 트위터, 페이스북 쪽에가 가짜 계정을 엄청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뭐 어떤 계정 같은 그 몇만 개 계정은 가짜 계정, 트위터 가짜 계정 몇만 개 좌파 진영 막 돌려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것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걸 저희들이 실험으로 증명을 해냈어요. 네이버 측에 그거 보여줬죠. 예.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그걸 없앴어요. 예. 지금은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공감 표시는 못합니다. 댓글은 다 하는데. 예. 그런 형태로 지금 네이버 시스템에 대해서 공정성을 제가 많이 요구를 좀 했었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우리 김상진 단장님은 이런 지금 조작들이 사이버 내에서 좌익 주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1년 넘는 시간 전에부터 알고 계셨고. 진작부터 알고 있었죠. 몇 년 전. 예, 그래서 이런 여기만 문제에 하는 게 아니라 예. 트위터, 페이스북, 그러니까요. 뭐 가짜 계정 만드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계시고 미리 알았고 별로 새로울 것도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알고 계셨던 내용이 언론을 타는 것일 뿐이지.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아이,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우익 진영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거 예상 못 하신 분들 없을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아까 그 팝콘 먹는 재미가 뭐냐면 이런 사기꾼 새끼들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속아가지고 나라 맡긴다고 지금 뽑아놨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현실 부정하고 있거든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설마 우리 쪽 편들은 아닐 거야. 이러고 있는데 이거 최순실 혐의는 갖다 붙일 게 못 되죠. 이건 증거도 필요 없고 명백히 지금 밝혀져 버렸으니까 의혹이 아니고. 이 포털의 여론 조작이, 그러니까 여론 조작이란 전체 개념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젊은 애들이 학교에서 전교조들한테 세뇌당하고, 평상시 때 네. 교육받으면서 세뇌당하고, 인터넷 포털에서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기사보다는 거기 댓글에 대해서 예. 자기 의견이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그게 궁금하면 댓글을 보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베스트 댓글들이 카운팅에, 그러니까 공감 표시 작업에 의해서 올라온 가짜 여론의 네. 댓글을 보면서 자기 생각도 거기에 맞춘다는 거죠. 네. 지속적으로 세뇌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작업을 좌파 진영 저체 애들이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해왔고,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출연해서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 여론 조작 세력이 여러 개 있다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하나가 이제 문재인 지지자 클럽, 네. 하나가 북한 사이버 부대, 하나가 보이지 않는 예. 인터넷 마케팅 회사. 예. 이번에 드러나는 애들이 어쩌면 인터넷 유사 마케팅 회사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얘네들 말고도 더 있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게 지금 이 댓글 조작 사건,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자, 이 뉴스타운을 처음 보시거나 앞으로 보시게 될 혹은 문재인을 지지했거나 아직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려 하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몇 가지 좀 속 시원한 이 명백한 이야기를 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문재인 패거리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극우라는 빨간 딱지를 붙여졌을 뿐이지 이제까지 저희가 말했던 건 지어낸 거짓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있는 거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나쁜 짓거리 하는 거, 이것들 나쁜 짓거리 한다. 이거 거짓말 한다. 이거 진짜 이거는 뇌물을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뭐 유죄냐. 있는 이야기를 상식에 입각해서 그냥 이야기했고 너무 안 들어주고 너무 안 믿어주니까 악에 받쳐서 세게 이야기한 죄밖에 없습니다. 네. 네, 우린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무엇이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증명하냐? 이런 나라를 담보로 한 가짜 선거를 한 문재인 세력, 이런 거짓말이 명백히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면서도 MBC, SBS, KBS 전혀 보도하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만 그냥 기사만 받아가지고 써요.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그리고 국정원 뭐 댓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명박 얼마나 기획 취재들 많이 했고 그 사람도 장비도 좋고 돈도 많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왜 청와대에 가서 안 하냐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지 이 정도면 판단할 정도 되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국정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예. 말씀드립니다. 국정원 애들이 매크로 돌렸나요? 아니요, 저 못 들어봤어요. 국정원 애들도 매크로 안 돌렸어요. 예. 얘네들은 국정원을 뛰어넘는 수준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좌파 진영 기자들한테 제발 제가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국정원 이야기만 하는데, 제 사건 이야기 좀 할게요. 예, 말씀하시죠. 제가 그 정교조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해가지고 55명이 처벌받았거든요. 예, 300명 뒤져서 200명 고발하고, 그 중에 추려서 63명 대검에다 넣었더니 대검에서 55명한테 이제 그 유죄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이 지금 선거 나와 있지만은 이재명과 성남시 공무원들을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으로 공무원들을 1,400명 고발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전공로 공무원들이에요. 맞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다 국정원만 국가공무원입니까? 아니죠. 선생들도 국가공무원이고 전공로도 지방직 공무원들이에요. 똑같은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취지의 잣대가 달라.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좌파 기자들이 국정원만 있으면 눈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눈 빨개져가지고 뛰어나가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아무리 정교조 선거운동한 거, 그다음에 전공로 사전선거운동한 거, 기사 좀 해달라면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나쁜 놈들이고 이런 것들이 포털에도 안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단장님, 우리가 열받고 화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파 탈출은 지능순인 게 맞는 이야기인 게,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 좀 생각을, 특히나 그 사람 지지하는 사람 중에 주부들이 많으니까 생각을 해볼 문제가 10번, 1000번 양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아무리 편협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저희는 이 인간들의 북한의 사주를 받은 것에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 먹히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자, 똑같고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 사안이 A라는 사안이면 그것을 비판한 세력의 똑같은 A 사안에 대한 죄가 나오면 여기도 똑같이 처벌받아야 돼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했다라고 하면 지금 24년 해가지고 재판도 보이콧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인물을 빼놓고 이 죄가 성립됐던 판결문을 놓고 문재인 패거리들이 지은 죄를 비교를 해서 죄가 된다라고 가정하면 얘들도 똑같이 죄값을 치러야죠. 당연하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쏟고 있냐면,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를 사람에 맞추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가 되고 내가 죄를 지으면은 죄가 안 된다는 논리거든요. 착한 죄. 예. 이게 무슨 논리냐는 거죠.